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다시 인사드리는 저는 주식바이블 전태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6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이제 글로벌 증시나 국내 증시 시황 그리고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이나 종목, 섹터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들이 있으시면 노란톡에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자료들 그리고 교육 내용까지 이제 노란톡에서 다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입장 방법은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단에 나와 있는 안내와 같이 노란톡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이제 오픈 채팅방 검색을 하시고 주식바이블 전태진 대표 검색하신 다음에 입장을 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이 방법이 어렵다,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핸드폰 어플 키셔서 카메라 어플 키셔가지고 이 QR코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입장이 가능하니까 서둘러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 꼭 숙지하셔가지고 방송 중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이 4월 13일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제작이 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굿모닝 성공 투자의 아침 파이팅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하고 국내 시황 먼저 좀 보고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일봉 차트고요. 이제 3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상승했어요. 상승은 했는데 예상했던 것과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음식료와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은 둔화가 좀 되는 모습이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계속 장기화되면서 이제 에너지 가격 폭등이 두드러진 현상이 계속 됐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행보를 강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이제 미증시에는 악재로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발표 이후에 상승 출발을 했는데 이 긴축 우려 때문에 상승폭을 마감하고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최근에 하락하던 유가도 이제 중국의 코로나 규제 완화 소식과 이제 석유 수출국 기구가 러시아 공급류 손실분을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율 역시 최근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저번 방송에서 제가 지금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우지수 일봉이고요. 이제 보시면 저번 주 방송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죠. 왜냐면 중간중간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하락을 계속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5일선, 21선 밑으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지수 일봉도 역시나 이제 저번 주보다도 좀 더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5이평선 밑으로도 내려갔고 미국 지수는 좀 저번 주에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월봉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제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일봉보단 주봉보단 월봉이 지금 장기 차트이기 때문에 캔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5일선하고 10월 이평선 밑으로 지금 주가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을 해줘서 저 이평선을 다시 돌파를 하면 이제 분위기 반전을 좀 노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는 아무래도 좀 계속되는 하방 압력으로 인해서 좀 더 힘든 길을 갈 수도 있을 거라고도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일봉도 보시면 나스닥은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했어요. 보시다시피 저번 주보다는 이제 갭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하락폭이 좀 더 크게 해서 주봉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좀 상승을 해준다면 이제 밑꼬리가 많이 달려가지고 상승 분위기로 반전이 되긴 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계속되는 긴축 우려와 이런 리스크가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주봉도 이제 월봉과 마찬가지로 지금 저번 주보다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월봉도 마찬가지예요. 월봉도 지금 현재 물론 4월이 지금 중반이긴 하지만 지금 5월 이평선을 밑으로 내려오고 10월 이평선도 내려오고 지금 주가 자체는 캔들은 20월 이평선에 걸쳐 있는 모습이에요. 이탈은 하는 모습이지만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아까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보면 현재는 좀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아직까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는 계속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20월 이평선 밑으로 내려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흐름이 좀 더 힘들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일봉 차트고요. 이제 다우 지수랑 비슷하게 보이시긴 할 거예요. 제가 글로벌 지수를 증시를 항상 말씀드릴 때 이 S&P 500 지수도 같이 항상 보여드리고요. 지수 차트도 역시나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주봉 차트 역시 그렇고 월봉도 지금 현재 5일선과 5월 이평선과 10월 이평선 밑에 이탈을 하면서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필라델피아 이 반도체 지수 차트인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우리나라 그 삼성이나 이런 대형주들의 지수에 영향을 좀 많이 주잖아요. IT나 전자 쪽에. 근데 우리나라 지수는 대체적으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자나 IT 업종들이 좀 지수를 이끌어 간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역시나 반도체 지수는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는 모습이에요. 주봉상에는 일단 단기 이평선들이 중기 이평선을 이탈하고 내려온 모습이라 이게 좀 더 추세적으로는 하락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고요. 월봉 차트에서 보실 때도 일단 5월 이평선, 10월 이평선은 이미 이탈을 했고 지금 20월 이평선까지 이탈을 하고 있는데 역시 반도체 지수도 이 22평선을 이탈해서 내려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어려운 길을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주식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분위기가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제 긴축 이런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소가 돼야 그때서야 좀 상승하는 분위기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증시 한번 볼게요. 국내 증시는 오히려 오늘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발표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이제 우려보다 낮게 나왔다고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이 인플레이션 정점이 지났다는 이 기대감이 지금 투심에 반영이 되면서 이제 투심이 좀 회복되면서 상승을 하는 흐름이었어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오늘 기관이 좀 상승을 이끌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이 좀 매수를 좀 해주긴 했으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도세를 유지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 빅스텝 가능성이 커지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는 그대로 유지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전쟁 리스크나 여전히 이런 금리 인상 그리고 이런 우려들이 계속 환율에도 영향을 끼치고 환율 역시 하락했다 하지만 아직도 높은 위치에 있는 거고 유가도 지금 다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완전히 돌아설지는 추후 방향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 주식이 이제 국내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은 그나마 좀 숨통을 좀 트이게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도 좀 오늘 크게 상승을 했고요. 주봉상에도 지금 밑골이 달면서 올라오고 있고 이제 월봉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상승을 바라보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자리이긴 하지만 뭐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이제 코스피 지수도 아마 상승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싶은데 코스닥 일봉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오늘 좀 크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주봉도 오늘 좀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월봉은 이제 코스피랑 마찬가지긴 해요. 아직까지는 이제 20월 이평선하고 월 이평선 밑에 이탈한 상태로 있는데 물론 주식이 남은 기간 동안 좀 상승을 해줘서 상승의 반전이 좀 됐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으로 돌아설지 아닐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좀 다음에 표를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지금 정세 분위기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화로 가는 모습이잖아요. 계속 장기화되고 있지만, 그리고 최근에 기사에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은 막다른 골목에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협상에 좀 진전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을 했다는 이제 기사들도 접하고 있고, 이제 물론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거짓이라고 하지만 그 반대의 입장에서는 지금 증거가 또 넘쳐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아무래도 이제 민간인을 겨냥한 화학 무기 사용도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면 결국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에너지나 원자재, 곡물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단기간에는 해소되지 않을 부분이고, 그리고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이제 급속히 오르면서 물가지수도 올랐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계속 긴축 행보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하게 영향을 받긴 하는데, 이제 지금 현재 한미연합 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북한에서 태양절을 맞아 북한의 추가 도발 기류가 감지되자 이제 미국에서 전략자산인 항공모함 전단을 동해 공해상에 진입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남북 간에도 긴장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 부분이라 이제 국내 증시의 방향성은 이런 일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완화가 돼야 좀 상승의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물론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긴 해요. 개별적으로 오르가진 않지만, 최근에도 원래는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을 때 이제 국내 증시가 좀 하락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 자주 있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상승을 해서 좀 그래도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증시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뵙다 보니까 이제 연속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노란톡 오시면 노란톡에서는 제가 매일 실시간으로 시황이나 이제 이슈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이용하셔서 방으로 입장하셔서 꼭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증시는 그럼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일주일 동안 이슈가 되었던 종목들,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리뷰를 같이 하면서 이제 노란톡에서 제가 회원님들과 같이 공부하고 교육해드리고 이런 종목들까지 해서 한번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고요. GS 글로벌이라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저희 국내 시장의 키워드를 보면 최근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이제 에너지 관련 원자재, 곡물 이런 부분도 있지만 쌍용차 인수 관련 이슈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어서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잦은 매매보다는 좀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실을 많이 보고, 이 손실분을 빠르게 복구하기 위해서 이런 쌍용차 관련 이슈라든지 이런 급등주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제 쌍방울과 KG 그룹이 이제 쌍용차 인수에 많은 이제 오르내리고 했는데, 이게 매일 바뀌잖아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어떤 아침에는 시멘트주가 강세를 보이다가 오후에는 또 다른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시멘트 관련주는 또 하락을 하면서 투자자분들은 손실을 보게 되고,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급등주에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엔 자산이 이익을 보는 구조보다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돼 있습니다. 시장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 번 수익을 보고 한 번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이미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제 정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세력에 비해서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기관에 비해서도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하실 땐 물론 공부를 제일 많이 하셔야겠죠. 그리고 멘탈 관리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기만의 원칙을 가지고 꼭 투자를 하셔서 손실을 안 보시고 꼭 수익을 볼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보면 GS 글로벌이고요. 석탄 관련주예요. 이번에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면서 수혜를 입은 종목이고, 거기에 최근에 쌍용차 인수전 참여설이 제기된 그 중국 비아디 관련사였다는 점도 급등에 영향을 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 제가 검은 선을 이렇게 좀 쳐놨어요. 쳐놨고, 이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이 저점에서 이제 상승 인태 확인형이 나오죠. 캔들이 나오고 캔들 패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주목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 패턴이 나왔을 때 한번 관심 종목에도 넣어 보시고 주의 깊게 보시다가, 그리고 나서 주가는 다시 올라가다가 아까 제가 검은색 선 해놓은 데에 뚫지를 못하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쭉 횡보를 보이죠. 그러다가 이제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와요. 이 캔들도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그러고 나서 주가는 상승을 하다가 눌림 현상을 줍니다. 그런데 눌렸을 때 그 검정색 선을 이탈하는 게 아니고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제가 동그랗게 쳐놓은 데가 이곳이 매수 타점이 됩니다. 매매 기법상. 그러고 나면 주가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 일단 제가 설명을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려도 교육을 또 받으시면 이해가 금방 되세요. 저희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제가 미리 좀 교육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슈가 되었던 종목은 네오리진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이제 중국 게임 규제 완화로 수혜를 좀 입었어요. 이제 원래 이 업체는 보안 솔루션 업체이자 게임 개발 업체인데, 이 네오리진의 전략적 사업 파트너인 조이포트가 중국 신규 게임 파노 발급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이 파노란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서비스 허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도 제가 이렇게 검정색 선을 좀 쳐놨습니다. 쳐놓고 여기 보시면 샛별령 캔들이 보이실 거예요. 제가 첫날 첫 방송 때 이제 캔들에 대한 교육을 좀 해드렸습니다. 샛별령 캔들이 나오고 양봉이 검정색 선을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긴 했어요. 다만 이제 급등을 한 게 아니고 이제 검은색 근처에서 횡보를 하면서 다시 아까랑 똑같이 이 검은색 선을 지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노란톡에 교육을 좀 해드리긴 했지만 이 부분이 저희가 매매하는 기법상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제 1205원 최고가까지 수익을 잡으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바이넥스라는 종목이에요. 이제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이고, 이 바이오 기업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자 치료 관련주라고 제가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 교수가 유전자 치료제의 핵심 기술인 유전자 전달체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세를 보였고요. 이 종목 역시 제가 검정색 라인을 좀 그어놨어요. 라인을 그어놓고 이 라인 밑으로 이탈해서 내려오던 주가가 한번 올라오려고 시도는 했으나 다시 저항을 맞아가지고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망치형 캔들이 나옵니다. 이 망치형 캔들도 제가 교육할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교육했을 때 드렸던 자료들 한번 다시 복귀해 보시면 이런 캔들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그래도 이 종목을 내가 지금 한번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대 양봉이 이 검정색 선을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이 검정색 선을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오죠. 바로 이때 또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는 쭉 상승해서 18,800원까지 최고가를 찍게 되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기법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종목들 역시 이슈가 되었던 종목들이긴 하고, 그리고 제가
이후에 교육 종목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제가 교육해드린 내용들 위주로 공부하셨다면 쉽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 제가 한번 볼게요. 베셀이란 종목이고요. 이 베셀은 UAM이라고 이제 도심 항공교통수단 관련주예요. 이 베셀은 장비 부품 제조업체로 자회사인 베셀 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경항공기를 제조하고 이제 UAM 이제 무인항공기 관련 국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서 이제 UAM 분야에서 정책주로도 되면서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도 이 UAM 사업 지원에 대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서 아마 기대감에도 좀 많이 상승을 한 모습이고, 아무래도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분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주의 깊게 이 관련 섹터들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쭉 횡보를 보이다가 하락을 해요. 바닥을 한번 찍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려다가 제가 검정색 라인 그어놓은 곳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또 다시 하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장대양봉이 나와요. 장대양봉이 방금 전에 돌파를 못했던 구간을 뚫어줍니다. 그리고 그 위까지 두 번째 라인을 그어놓은 데까지 돌파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주가가 이제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요. 갭상승을 해서 크게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캔들이 갭상승을 하면 그 갭을 메우려는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셔야겠죠. 그 갭을 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주가는 그 상태에서 쭉 가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갭을 메꾸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그 장대양봉의 고점 있잖아요. 이 고점 부분을 지지를 해줘요. 중간중간 깨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국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맥점이 될 수는 없어요. 매수 타점이 될 수 없는 건 중간중간 깨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상승을 하고 눌림을 받는 과정에서 여기가 확실히 눌림을 받아서 바닥을 다진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락하던 종목이 잠깐 이렇게 또 양봉을 보고 상승하려는 흐름이 있으면 아, 바닥인가 싶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또 바닥을 내려가게 되면 이제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릴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제 원칙을 가지고 손절을 하면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매매 타점을 잡을 땐 바닥이 확실히 잡혀 있고 상승 추세로 바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종목뿐만 아니라요. 아까 제가 지수 관련해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 말씀을 드릴 때도 상승 추세에서 매매를 하는 게 더 수익을 많이 얻을 뿐더러 하락 추세에서는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할 때 지수의 흐름도 이게 상승 전환이 된 건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승 구간을 확인을 하고 매수가 들어가면 여기서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죠.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MI텍이란 종목이고요. 이거는 이제 저번 주에 방송 이후에 한 주 동안 이슈가 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해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MI텍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 이슈로 상승을 하긴 했어요. 이제 보스턴 사이언티픽, 올림푸스 등 해외 기업들이 이제 MI텍의 매각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 소식들이 나오면서 그 기대감에 상승을 한 모습인데, 이 MI텍은 또 리오프닝 미용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MI텍 같은 경우도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 이제 쭉 횡보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차츰 올라와주는 모습인데, 역시 이 종목도 제가 첫 번째 검정색 라인을 그려놓은 곳, 이곳을 돌파하려다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샛별령, 변형 샛별령 캔들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꾸준히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음봉이 뜨고 그 다음날 이제 거래량 실린 양봉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 부근을 뚫어줍니다. 상향 돌파를 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을 하고 보통 이제 거래량이 빠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승을 하고 눌림을 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그어드린 이곳 항상 저항선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저항에 막혀서 뚫지를 못하고 이 저항선이 저항선 지지선 교육에 나올 내용이지만 이 저항선이 주가가 저항선을 뚫으면 그 저항선은 이제 저항선이 아니에요. 지지선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눌림을 줄 때 이 저항선이었던 이 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 양봉 주가가 21선 돌파하고 5일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여기서 매수 타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매수를 못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못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주가 가지고 행보하는데 이제 샛별령 캔들이 한번 더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양봉 장대 양봉이 나오죠. 이때도 매수 타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상승.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건 또 여기에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또다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캔들 교육 때 말씀드렸고요. 역시 이 종목도 이 검은색 선을 돌파하고 나서 올랐다가 다시 눌림을 주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 검정색 라인을 그어놓은 데를 주가 캔들들이 이탈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내려왔다 올라오긴 하지만 종가상 계속 지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를 2차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1차에서 잡으셨던 2차에서 잡으셨던 매수를 하셨다면 그 다음날 이후부터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 이런 상승률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부분이 공부는 계속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고 종목에 대한 이해도도 좀 해야 되고 업종에 대한 공부 그날 가장 관심이 많았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부는 좀 꾸준하게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을 오래 하셨던 적게 하셨던 좀 오래 하셨으면 좋겠고 주식을 이제 오래 안 하셨거나 아니면 교육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교육이 좀 필요하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이용하셔서 도란톡방 입장하시면 교육도 받으시고 시황에 대한 얘기 공부 종목에 대한 얘기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ENF 테크놀로지란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예요. 이제 국내 포토레지스트용 핵심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이제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 제조사의 포토레지스트리의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이 핵심 원료의 시장 규모도 대폭 확대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순도 불화수소를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솔브레인 같은 기업처럼 자체 생산을 하고 있고요. 오늘 좀 강세를 보였어요. 이제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 사이클 방향성은 유효하다는 진단이 나온다는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 주들도 오늘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이 종목 최고가인 36,450원에서 쭉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요. 쭉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검정색 라인을 그어놨습니다. 미리 이 양봉이 나오면서 이 라인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가들은 이 검정색 라인을 그대로 지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매수 타점은 여기가 맞긴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 양봉 뚫고 나서 음봉이긴 했지만 그대로 자리를 지켜주고 그 다음날도 이 저점이 지지를 해주면서 여기가 바로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상승하고 또 샛발령 캔들 역시 주의 있게 보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GSE란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고 아마 제일 관심도 많이 가졌을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죠. 이제 유럽연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조치로 이제 천연가스 수입 금지를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주가에는 좀 훈풍이 불어온 모습이고요. 결국에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관심들을 보이는 이제 에너지나 원자재 그리고 곡물 관련주들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어쨌든 계속해서 나올 이야기잖아요. 나올 그 요소들이고, 이 불확실성들이 아직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꾸준히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매되면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횡보를 보이다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또 그 이후에 그 수급 쏠림이 다른 데로 몰리면서 또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이 GSE를 가져온 거는 여기 보시면 장대 양봉 제가 체크를 하나 했는데, 제가 저번에 캔들 교육을 하고 이제 노란톡방에서 교육을 할 때 이 캔들은 일봉 말고도 분봉으로도 이제 매매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한번 가져온 종목이고요. 이 GSE 일봉 이 캔들 하나를 제가 분봉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이 차트는 GSE 5분봉 차트고요. 자, 장 시작하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르고 나서 이 양봉이 나오잖아요. 장대 양봉이. 장대 양봉이 제가 지금 검정선을 그어놨는데, 장대 양봉이 이제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올랐다 내려오면서 이 검정색 라인을 지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를 우리는 기법상 매매 타이밍을 한번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매 타이밍을 가져가고 나서 그 이 선을 이탈하지 않고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최고가는 6,340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단타나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보통 단기는 5일선 이탈을 하면 매도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이제 교육방에서 교육을 말씀드렸는데, 단타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이나 단기 급등주 같은 종목들은 단기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5분봉보다는 45분봉이나 60분봉을 이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면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을 했을 때 여기서 5일선을 5분봉이잖아요. 5분봉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가 나갔어야 될 겁니다. 원칙대로라면.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를 제가 만약에 60분봉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주가는 한 번도 5이평선을 이탈을 하지 않아요. 상승하는 동안 최고가를 돌파할 때까지도. 그리고 나서 6,100원 가격에 처음으로 이탈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단기로 단타로 이용을 하신다,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겠다라고 하시면 아까 보셨던 이 분봉을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60분봉을 이용해서 매도 타이밍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경험상이고 제 기준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 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해드리는 거지, 시청자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는 이 제가 쓰는 기준보다는 다 또 각자 맞는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계속 하시고 공부하셔서 자기한테 본인한테 맞는 그 기준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 볼게요. 다음 종목은 케어젠이라는 종목이고요. 혈당 조절용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미국의 식품의약국으로부터 디글로스테롤에 대한 신규 건강식품 원료 승인을 받으면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검정색 선을 제가 기준은 똑같아요. 교육받으신 기준을 대해서. 그래서 최저 바닥을 찍고 이 라인을 유지해 줍니다. 계속. 그리고 나서 주가는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여기서 매매 타점을 잡는다고 하면 이 부분은 아니에요. 캔들 이후가 아니고 캔들 이후에 눌림을 받는데 이 검정색 라인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고 이제 주가 캔들이 이평선을 돌파할 때가 이제 매매 기법상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이고요. 첨단 소재 전문 기업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최초로 적층 세라믹 콘덴서용 이형 필름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이제 이 이형 필름이 전자부품 소재와 디스플레이 공정용 소재로도 확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주목이 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역시나 바닥을 찍고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해주면서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계속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하잉크 코리아고요. 이제 모바일 플랫폼 기업이고 이제 정부 정책에도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섹터나 이 업종에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모바일 IT 응용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요. 최근에 이제 모바일 기반의 키오스크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서 이제 모바일 플랫폼 사업부를 구축하고 이제 신사업도 추진 중인 기업이에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바로다 사업 강화에 나서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도 쭉 하락을 하고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검정색 선을 한번 돌파를 하다가 못하고 또 돌파를 하다 못합니다. 저항선이죠. 이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는 이때 여러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살짝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파를 해줄 때 이때 여기서 매매 타점을 잡으면 되고요. 그랬다면 또 이렇게 급등하는 수익 가져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 종목부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제 회원님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했던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뭐 이슈가 됐던 종목들도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OCI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잖아요.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고 태양광 발전을 위한 모듈과 셀의 기초가 되는 폴리실리콘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주가가 쭉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상승을 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하면서 제가 방금 검정색 근선 이쪽을 돌파하고 상승을 했다 다시 눌림을 받으면서 지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교육받은 내용을 토대로 가지고 이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SKC 2차전지 관련주고요. 이 종목도 회원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종목입니다. 똑같이 제가 검정색 라인을 그어놨어요. 이제 주가가 하락하던 주가가 돌파를 시도하려다가 막혀서 다시 내려옵니다. 저항에 막혀서 내려오고 여기서 다시 캔들 패턴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돌파를 결국에 해줬어요. 여기서 이 저항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지선이 되는 거고 이 지지선을 지지해주면서 이제 여기가 바로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기법상에. 그리고 나서 주가는 또 상승을 하죠. 다음 종목은 이 다음 종목 같아요. 빅텍하고 스페코란 종목이고요. 아까 맨 처음 국내 증시 말씀드릴 때 이제 북한 태양절도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가 상황이 안 좋을 때 해지로도 많이 매매를 하시는 종목이다 보니까 가져왔고요. 물론 공부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똑같이 주가가 돌파를 하려다 못 해줘요. 그런데 이날 장대 양봉이 나오고 돌파를 해주는데 이날이 그날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 그러고 나서 주가 다시 하락하고 이런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정색 선을 제가 그어놨습니다. 이미 해놨고 기준선을 잡기 위해서. 그러나서 주가가 등락을 오르내리고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이 라인을 지지해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매수 타점을 여기에 잡았으면 역시나 수익을 볼 수 있었을 거고 스페코 역시
선은 제가 똑같이 그어놨습니다. 여기도 러시아가 침공한 날이고, 돌파를 못하던 주가들이 이제 샛별령 캔들과 장대양봉 캔들이 나오고, 또다시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상향 돌파를 해줘요. 그러나서 이 라인을 지지해주고, 그래서 기법상 여기가 매매 타점이 되고, 매매를 하셨으면 최고 7,900원까지 수익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었겠죠. 다음 종목은 아남전자인데, 이 종목은 삼성전자가 인수한 하만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서 삼성전자 수혜주라고 보는데요.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기준에 있어서 기준에 충족을 못할 경우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역시나 똑같이 하락하던 주가가 돌파를 못하고 다시 내려와서 이날 돌파를 해주죠. 그러면 이날 돌파를 하고 여기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부터 하락을 해요. 돌파를 해주다가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 그럼 이 종목을 만약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원칙에 따라서 매도를 하고 손절을 하고 그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맞습니다. 무작정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손절을 빠르게 해서 다음 기회를 노리고 오히려 수익을 날 수 있는 기회비용 면에서도 더 좋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테크빈인데요. 이 종목도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락하던 주가가 올라가다가 돌파를 한번 해주죠. 여기서 돌파를 해주고, 매매 기법상 여기서 매수가 됐어야 돼요. 지지를 해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다만 다음날 시가에서 상승 출발은 했지만 밀렸습니다. 이날 국내 증시가 다 하락이었어요. 하락세를 보였고 안 좋은 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원칙을 가지고 들어가셨으면 손절을 혹은 매수가 이탈 시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거는 어쨌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이 이 하락을 했을 때 다음날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매도를 해서 내 자산을 지키고, 주가가 그 다음 오르면 배만 아프면 그만입니다. 근데 만약에 쭉 하락을 하게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몸도 마음도 아파요. 자산도 잃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선 반드시 매매에 있어서 원칙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이고요. 대표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죠. 역시 이 종목도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한번 찍어줍니다. 그리고 상승 돌파하지 못하죠. 그래서 다시 하락, 쌍바닥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장대양봉과 함께 돌파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이 검정색 저항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매수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차트를 좀 길게 들어보면 이 전에도 지지를 받던 선이었어요. 이 지지선이었다가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저항선으로 바뀌었고 다시 돌파를 하면서 지지선으로 바뀐 겁니다. 제가 이 교육을 해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갖고 와본 거고요. 물론 공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포항 공장을 착공했다는 소식에 강세가 보였고요. 거기에 일단 코스모화학은 최근에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도 본격화를 한다고 하는 소식이 또 나오고 있죠. 역시 이 종목도 하락하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 그리고 양봉이 나오면서 이 고점을 돌파를 해주죠. 저거 좀 돌파를 하고 나서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하나머터리얼즈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같습니다. 상승하던 종목이 이제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하고 다시 돌파를 하려다 시도를 하는데 못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돌파 시도 실패.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하게 되죠. 저희 노란톡 회원님들과 같이 공부한 종목이기도 하고 제가 교육을 해드렸던 부분이라서 이 교육에 접목시켜서 해드릴 수 있는 종목들로 좀 가지고 와봤어요. 다음 한국내화 종목이고요.
후성그룹 관련된 종목입니다. 최근에 후성그룹이 이제 경영권 승계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에 이제 수혜를 받은 모습이고요. 종목도 역시 하락을 해서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장악 확인형 캔들이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다가 쭉 상승, 추세는 상승으로 전환이 됐죠.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고, 이제 여기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돌파를 해주고, 물론 위에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매도세가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고,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면 이제 지금 수익인 구간에 들어설 것이고, 이 종목도 이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한번 보시라고 흐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네, 여러분들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뵙다 보니까 이제 이슈가 됐던 종목이나 이런 교육 종목들을 설명드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긴 하네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해드리려고 했던 이제 저항 지지 추세 관련된 교육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해드릴 예정이고요. 노란 톡방 오셔서 같이 교육 받으시고 공부하셔가지고 이런 수익 같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란 톡방 안내 방법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은 이제 핸드폰 노란톡 어플 실행시키셔서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르신 후에 주식바이블 전태진 대표 검색을 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복잡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 어플 키셔서 카메라에 저 QR코드만 갖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서둘러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벌써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갔고요. 저는 또 열심히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들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불금 되시고 그리고 성투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